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문난정님, 다 사자들이라고. 예. 다탄행님께서는 지겹다, 진짜. 라고 하셨어요. 예. 참 요즘 같은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몰랐던 이런 사법 또는 이 검찰의 민낯을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과연 우리가 몰랐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검찰이 저처럼 뻔뻔스럽게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던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때, 그때는 과연 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짓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소름이 확 돋습니다. 가끔씩 보면 사법 피해자들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사법 피해자들이 사실 자신의 이 억울한 얘기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기사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을 좀 제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탄핵감 아니야, 솔직히? 하여튼 뭐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제가 이 탄핵감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탄핵 얘기입니다. 탄핵 당하기 전에 도망치는 한동훈?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오늘 엄청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조만간 정치권에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법무부가 후임 장관을 현재 물색 중이다. 아니, 후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라는 겁니다.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한동훈은 탄핵이 되기 전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이 장관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은 아니죠. 정치권으로 들어온다?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선거할 때까지 한동훈은 딴짓거리를 하고 있어야 돼. 좀 쉬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럴 거면은 조금 더 장관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이 장관 그만두고 이 국힘당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갑자기 비대위 체제를 선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기현이 그냥 물러나는 거야. 일제히 다 사표를 내고 그 대신에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들이 우르르 그 자리를 채우고 들어가는 거지. 아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지금 김경진 의원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 뭐 이렇게 하겠지. 그다음에 박민식 뭐 이런 사람, 보훈부 장관 이런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아마 검사들을 위한, 검사들에 의한 그런 비대위가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고 그 작업 진행을 위해서 한동훈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야, 그게 오늘 보도의
나오기 시작합니다. 딴 데도 아니고요. T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T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17일 여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의 후임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 여러 후보군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동훈의 거취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 쪽과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는 뭐 말을 좀 애둘러서 했을 뿐 정치로 들어올 거다 이 말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검증 대상에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추경호, 국토교통부, 원세훈, 국가보훈부, 박민식, 금융위원장, 이복현. 제가 볼 때 얘네들이 다 비대위원으로 써온다. 자, 김기현 날리고 김기현 날리는 그 자리를 한동훈이 차지할 건데 한동훈 주변에 위원이라고 차지할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인 거지. 뭐 김경진이라든지 뭐 검찰 출신들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들로 판을 짤 것 같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T조 보도였어요. 원래 T조 얘네들은 검찰 수구 기득권들하고 한 몸이죠. 얘네들이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건 뭐다? 애시당초 이런 보도가 나갈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까지 다 계산해 넣고 한 거야. 조만간 한동훈이 장관직 사표를 내게 될 것이고 또 사표를 낸 한동훈을 국힘당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힘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거다까지도 다 이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지. 만들어지고 지금 탕한 거야. 인사검증 뭐 진행 중이다. 끝났다는 얘기지. 응? 진행 중이다. 그럴 리가 없죠. 무슨 진행 중이야. 끝났지. 인사검증 끝났지. 제가 볼 때는 이미 누가 후임 법무부 장관에 앉을지까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정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후임 법무부 장관은 여자일 거래. 여성 검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 고검장까지 나왔나요? 여성 검사장까지 나왔나요? 하지만 그 윗선으로는 아직까지 없죠. 조희진 검사장이 아마 제일 뭐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윗선까지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성 법무부 차관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성 법무부 장관인데 검사 출신 여성 법무부 장관. 아마 분명히 의미 부여를 할 겁니다. 여성 법무부 장관은 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의 여성 법무부 장관은 또 최초 이래가지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몰고 갈 거야. 예. 제가 알기로는 누가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이미 다 저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T조는 그리고 국힘당은 아니 수구 세력들은 왜 한동훈을 이렇게 띄우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한동훈을 글쎄 뭐 자기들이 한동훈을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려고 한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아직 정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3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만 2년이 안 됐잖아. 내년 5월이 돼야지 만 2년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1년 6개월이 지났잖아. 아직까지 현재 정권이 빵빵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에 차기를 띄우는 게 뭐냐? 도대체 왜 그럴까? 아무리 내년 초에 총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선 대비용으로 미리 이렇게 대선 주자를 끌어다 쓴다? 3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아니, 그건 4년이 남았는데, 예. 그거는요, 이미 쟤네들도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윤석열 버려야 된다. 라는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윤석열은 안 된다. 윤석열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러다가는 다 망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잡아뜨릴 수도 없고 윤석열을 뭐 끌어내릴 수도 없으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차기를 미리 띄우는 수밖에 없다. 차기를 미리 띄우는 거는 현재로서는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지금 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총선에서 지면은 끝장난다.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이 지스지발로도 내려올 거다. 아마 윤석열이 더 버티지 못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현재랑 비슷한 의석이나 현재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러니까 현재 168석 정도를 유지만 해도 윤석열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민주당이 작년에 170석, 180석까지 의석이 늘었었잖아요. 근데 줄다가 계속 지금 현재 168석, 169석까지 내려왔는데 이 의석 수준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뭐 지난 총선 2020년 총선처럼 180석까지 못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윤석열은 정권 유지가 어려울 거다라고 본답니다. 왜? 이준석이 한 20석 정도를 확보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사실상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국힘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될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사실상 10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탄핵을 당할 것이라는 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나가겠다라는 거지. 자, 벌써 그런 시나리오가 쫙 나와 있어. 그러니 지금 적폐들 입장에서는 야, 죽이 됐던 밥이 됐던 총선부터 이겨놓고 봐야겠구나. 자,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다 끌어다 써! 라고 하는 거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미군한테 밀리던 일본군이 나무 껍데기까지 베껴서, 또는 국민들이 밥 먹는 데서는 우리 국민들이 쓰던 그 노쇠까지 빼앗아 가서 녹여서 비행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있는 걸 미리 다 끌어다 쓰기 시작한 거야. 말 그대로 입도선매라고 그러나요? 끌어다 쓴다 그러잖아요. 끌어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동훈도 끌어다 쓰기 시작한 거야. 사실 한동훈을 진짜 대선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지금 미리 땡겨다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아껴놔야 정상이죠.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만약에 장용진이 대선 후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방송 지금 와서 보시겠어요? 아유, 장용진 왜 그래? 너 대선 나갈 건데 벌써 이렇게 나부대면 어떡해? 좀 진중하게 하라고 좀! 이런 거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을 진짜 대선 후보로 키우고 싶으면 아마 적폐들은 그럴 거야. 야, 동훈아, 뭘 벌써 이렇게 나부대? 너 대선 후보 될 거야. 좀 진중하게, 자중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너 대선이고 나발이고 당장 총선부터 네가 좀 뛰어봐. 라고 한다는 거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적폐는 진짜 대선 주자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한동훈을 살살 꼬셔서 꼬드겨 가지고 지금 미리 써먹으려고 하는 거다. 한동훈은 그냥 일회성 소모성 부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뭐 있긴 있어요. 여튼 지금 분위기는 뭐라?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 버리라는 그런 시그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윤석열가 좀 안 되겠다는 거야. 윤석열도 그걸 안 돼. 이미 지난해부터 윤석열이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이 자기가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어요. 당시에 윤석열이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던 그 시점으로 우리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그 도어 스태핑 좋아하던 윤석열이 갑자기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잖아. 왜? 도어 스태핑 해봤자 손해였잖아. 그죠? 결국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 라는 식으로 또 뛰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동훈이 설쳤죠. 심지어 그래서 뭐 직원들 중에 뭐 한동훈한테 같이 한동훈하고 사진 찍자라는 직원이 나왔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신드롬이 일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러면 뭐야? 최근에 한동훈이 뭐 어디 뭐 예술의 전당 가서 사진 찍고 했다는 뭐 조각이다 어떠다 이랬다는 그 기사 앞뒤 맥락이 딱 떨어지죠. 그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즉 이미 지난해 윤석열이 나 도저히 안 되겠는데 장관이 대신하면 안 될까? 한동훈이 대신하면 안 될까? 라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본격화되는 겁니다. 윤석열도 이미 나 대신 한동훈 띄워라 했었고 적폐들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적폐들 쪽에서는 한동훈을 조금 뒤로 한동훈의 등판을 좀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요안을 내세워가지고 이준석을 다시 협수한다든지 혁신시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거죠. 자, 지난해 한동훈 띄우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직후에 한동훈 띄우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나왔던 기사 중엔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직원들은 한동훈 사인 받아가는 거 이런 걸 자기들끼리 맞게 챌린지 하듯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신드롬 생겼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게 지금도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누가 봐도 한동훈 띄우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한동훈 띄우기는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갑자기 정치권에 진출하겠다. 그래서 출마할 것 같다. 그래서 국힘당 뭐 비대위원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윤석열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지한 거고 두 번째는 뭐다? 예,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하지. 사실 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 가지고는 선거를 못 치른다. 윤석열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든가 말든가 한동훈 지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뭐 정치권에 간다 만다 이거 정치권에 갈 이유가 솔직히 없어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 가지고는 총선 치르기 힘들다는 판단은 그거는 뭐 보수 원로들이나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이 하든지 국힘당이 하든지 뭐 그들이 하겠지만 한동훈 지 입장에서는 더 법무장관 더 하다가 막판에 그 대선 직전에 확 넘어가도 되잖아. 굳이 미리 갈 이유가 없잖아. 미리 간다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그 위험도가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가야겠구나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죠? 분명히 나는 더 있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 진출 안 한다 쪽으로 더 메시지를 더 많이 보냈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은 정치 안 하겠다 이쪽으로 사실 더 메시지를 더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진은정 갑자기 막 언론에 노출되고 막 그러잖아. 자, 그 이유는 뭐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가지고는 자기 총선을 치르지 못한다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한동훈 자신의 판단도 있는 거지. 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당하겠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동훈 탄핵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탄핵을 하는데 언제 할 것인지를 두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전언을 제가 여러 군데로 종합을 해보면 제가 총 3명한테서 들은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3명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동훈 탄핵을 하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래. 언제 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동훈은 지는 모르겠어? 지도 다 알지. 그러니 결국에 뭐다? 야, 탄핵하기 전에 가자. 빨리 빠져나가자.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2명에 대해서 최고위원 2분의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예. 자, 뭐 최고위원 2분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한동훈을 탄핵하는 건 이미 결론이 났다. 자, 그런데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한동훈 입장에서는 하려면 빨리 하지. 뭘 재고 있어? 하려면 빨리 해. 할 거야 말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 한동훈 입장에서는 빨리 자기 행보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계속 법무부 장관에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출마를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지 말지 오락가락 한다든지, 혹은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긴 하는데 언제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재고 있게 되면 한동훈 입장에서도 깝깝한 거야. 어쩔 거야. 니들 탄핵한다면 나 빨리 그만두고 나갈라 그러는데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계속 닥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이 툭 하면 자꾸 탄핵 지 입으로 탄핵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탄핵 당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뭐 한동훈 입장에서는 쫄았던 거지. 아씨, 니들 탄핵한다면 나 빨리 나가야 돼. 탄핵 당하기 전에 나가야 돼. 이 말은 뭐다? 탄핵 당하면 지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동훈 지는 모를 것 같아? 지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지가 뭔 짓을 했는지 지도 알아.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뭐 탄핵할 것 같으면은 내가 미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한동훈 주장 말처럼 탄핵 백날 첫날 해봐라. 탄핵 받아들여지는 거야. 진짜로 지가 자신 있으면 탄핵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나 같으면. 왜? 그래가지고 탄핵이 무산돼 봐. 그러면 진짜 지는 대선 후보로 바로 뜨는 거야. 자, 여러분들 같으면 진짜 막 제대로 배팅하고 싶다. 아무리 봐도 탄핵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을 계속 하겠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괜찮아, 해. 하고 탄핵을 당하고,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 복귀하는 게 지한테는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탄핵이 본격화될 테니까 도망을 치는 거야. 그럼 뭐다?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쫄았던 거야.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감을 보면서 할까 말까 이러니까 아이씨, 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됐다 나가자 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한동훈의 상황은 그런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한동훈은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지. 진짜로 탄핵을 하더라도, 탄핵 의결이 되더라도 탄핵 소추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탄핵이 인용된다. 피청구인 한동훈을 파면한다. 라는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걸 지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떡하겠어? 진짜 탄핵하든가 말든가 느긋할걸? 오히려 민주당이 재발등을 찍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느긋하지 않겠어? 그런데 자꾸 탄핵할 거야 말 거야. 할 거면 내 빨리 도망갈 거고 하는 이유는 뭐다? 쫄았기 때문이고 지가 탄핵 당할 짓을 했다는 걸 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저러는 거지.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한동훈은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는 한동훈, 그러면 탄핵을 안 당하고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한동훈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떻다? 윤석열도 싫지만 검사는 더 싫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사인 조사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가운데 검찰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30%가 채 안 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최소 57%에서 최대 70%에 이르는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나선다고 해서 이런 인식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은 인상,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역시 시사인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검사 출신 후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찬성한다는 사람은 17%밖에 안 됐고요.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69.8%, 70%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대선과 관련된 설문도 있죠. 차기 대선에서 검사 출신 후보가 나오면 지지할 것이다? 그렇다는 18%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65.5%나 됩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윤석열 보니까 검사 출신 영 아닌 것 같아 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한동훈이 나온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은 윤석열의 후계자인데, 옛날부터 후계자였는데, 예. 자, 이 기사 옆에, 그리고 이 세 번째 설문 한번 볼게요. 한동훈이 여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 것은 유능하고 정의롭기 때문이다 라는 설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은 27.9%밖에 안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61%에 달합니다. 즉, 한동훈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그리 갖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 혹은 국힘당 비대위원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차지한다고 본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보다 국회의원 한동훈이 더 좋아, 대선 후보 한동훈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할까요? 이미 윤석열의 대일만큼 대인 국민들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한동훈은 자기 무덤을 제 스스로 파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판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아니,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예, 원래 이겨놓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경우는 자신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앞으로 총선에 나올지 대선에 나올지 무슨 비대위원을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놈이 뭘 하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상처를 입혀놓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동훈이 장관을 그만두도록 가만히 내둘 것이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동훈이 조만간 법무부 장관을 그만둘 거기 때문에 굳이 미리 탄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자들이 지금까지 한동훈 탄핵을 뒤로 미루려고 했던 핵심 세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주장은 한동훈을 사실상 쉴드 쳐주기 위한,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한동훈 편인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이 뭘 하든 장관직을 때려치기 전에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은요, 한동훈은 12월 말이 되면은, 아니, 더 빠르면은 12월 15일쯤 되면은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려고 할 겁니다. 그 전에 한동훈도 반드시 탄핵 소추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